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업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락다운이 되어서 발생한 실업자 수가 4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는 잠시 멈췄고 아시다시피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7일 케어스 액트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실업수당을 지원하는 안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업수당은 예년과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2019년 말 현재 미국의 평균 실업수당은 주 378달러였습니다.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의 주에서는 실업수당을 최장 26주를 지급합니다. 케어스 액트에 따라 연방정부 지원으로 주당 600달러까지 최대 13주 동안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 연장되지 않는 한 7월 25일부터 7월 31일이면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실업수당 연장 여부를 포함한 2차 지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예상한 대로 실업수당 추가 지급을 연장하되 금액을 20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로 조정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주류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급하는 실업수당의 자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네, 실업수당의 자금은 바로 고용주들로부터 나옵니다. 이 실업수당의 자금의 원천을 잠깐 이해하고 실업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급여를 지급하시는 고용주들은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페이롤 텍스 리턴을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 페이롤 텍스 리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실업수당의 자금의 원천은 바로 이 페이롤 텍스를 신고할 때 부담하는 unemployment tax입니다. 고용주들은 인플로이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unemployment tax로 약 6.2%를 부담합니다. 이것은 인플로이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주들이 실업을 대비해서 법으로 정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실업을 대비한 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되고 있는 실업수당은 바로 이렇게 거두어들인 세금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케어스 액트로 할당된 자금에서 PUA라는 명목으로 추가 600달러가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업수당으로 지급하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았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실업수당 계산의 필수 요소는 첫째, 자격 조건이고, 둘째는 기준 기간의 급여 금액이고, 셋째는 수혜 최고 금액 산정입니다. 먼저 제일 첫 단계는 자격 조건에 해당되느냐입니다. 실업수당 수혜 자격은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비슷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자격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든지, 어떤 큰 실수를 해서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든지, 급여를 수표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아서 페이롤복을 하지 않았다든지, 출근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급여를 받는다면 실업수당 수혜 자격을 잃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케어스 액트에 의해서 PUA라는 이름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추가로 지급되는 실업수당의 수혜 조건은 좀 더 넓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수당의 수혜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실제 숫자를 통해서 실업수당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실업수당 금액의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은 각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각 주정부 실업수당 담당 부서의 그 웹사이트 또는 문의를 통해서 아실 수 있으십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실직 전에 연소득이 5만 달러라고 가정을 하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직 전 연소득 5만 달러인 사람이 이번에 실업수당을 3월부터 신청했다라고 하면 실업수당을 신청한 분기를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4분기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 기간을 베이스 페이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실업수당 계산 기준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분기 동안 페이롤은 보통 고용주가 주정부에 신고한 페이롤 텍스 리턴에 담긴 기록을 기초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실직이 3월에 되었으니까 실직 바로 전의 1년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베이스 피리어드가 되겠습니다.
이 실업수당 계산 기준 기간 동안의 분기소득은 분기마다 소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계산 편의상 모두 같다는 전제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 소득인 5만 달러를 4로 나누게 되면 한 분기에 얼마가 되죠? 12,500달러의 소득이 있었던 것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한 분기의 급여 소득을 최고 수혜 기간인 26주로 나누게 되면 한 주당 할당 금액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예로 계산해 보면 한 분기 소득이 12,500달러를 최고 수혜 기간인 26주로 나누게 되면 한 주당 급여 할당 금액이 480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금액을 매주 지급해서 최고 26주까지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480달러는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입니다. 결국 실업수당을 신청한 분기 바로 직전에 1년 소득이 내가 받아야 할 실업수당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번에 실업수당 신청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실업수당 수혜 금액이 제로로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대부분 이번 케어스 액트로 수혜 대상이 되었던 자영업자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를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분기소득이 제로로 나오니까 결국은 수혜 금액도 제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주마다 최저와 최고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계산된 주정부 실업수당에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수당 PUA 600달러가 추가로 매주 지급되었는데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로 주정부에서 산출한 480달러의 연방정부의 PUA 600달러를 추가하게 되면 얼마죠? 주당 1080달러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보통 실업수당은 2주에 한 번 지급되게 되니까 매 2주마다 2160달러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7월 말까지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실업수당은 텍스 프리가 아닙니다.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급여를 주는 나의 고용주가 비즈니스 오너에서 주정부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실업수당은 급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급여를 받으면 세금을 떼는 것처럼 실업수당도 세금을 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떼지 않았다면 세금 보고하실 때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급여하고 다른 점은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는 부담하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플로이드의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죠. 이것을 텍스를 위드홀딩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공제한 내역 중에 연방 세금 중에는 두 가지 세금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인컴 텍스이고 다른 하나는 7.65% 정도 부담하는 것인 바로 사회보장세,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입니다. 그런데 실업수당은 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업수당을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세금 보고할 때 다른 소득과 함께 세금을 정산해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처럼 세금을 예납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1년에 4번으로 나누어 예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6월 15일, 그리고 9월 15일,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5일입니다. 이렇게 예납했을 경우에는 이 예납 금액을 세금 보고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급여 받을 때처럼 주정부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할 때 아예 세금을 제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위드홀딩입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다가올 세금 부담을 매번 실업수당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위드홀딩 했기 때문에 세금 보고하실 때 큰 부담이 없게 되는 것이죠. 혹시 위드홀딩을 더 많이 했다면 세금 보고를 통해서 리펀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업수당을 받을 때 위드홀딩을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 정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선 실업수당 신청할 때 질문 중에 텍스 위드홀딩을 원하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yes에 마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RS에서 제공하는 양식 form W-4V라는 폼을 작성해서 주정부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양식은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공제하기 원하는 세금의 퍼센테이지를 작게는 7%에서 많게는 22%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주정부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예로 세금을 공제하게 되었을 경우를 살펴보면 매주 1,080달러이니까 매 2주마다 2,160달러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계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10% 세금을 위동홀딩한다고 하면 총 실업수당 수령액이 2,160달러에서 10%인 216달러를 공제한 1,944달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필요의 600달러를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내가 받는 실업수당 자금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또 실업수당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